자, 오늘부터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독일 대학에서 그 강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철근 콘크리트 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철근 콘크리트의 한번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온 사진은 독일에서 찍은 사진인데 리히트 페스트라고, 이 독일에서는 골조 공사가 끝나면은 이렇게 그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시공, 여기 시공사, 그리고 또 뭐 건축주,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뭐 잔치 같은 거죠. 한국에도 이런 거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여기 그 구조 부분의 프로젝트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갔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이 보이죠. 앞에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연설 비슷한 걸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건물 위에다가 꽃 같은 것도 올리고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축제 현장이죠. 축제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건물이 그 사무실 건물이거든요. 사무실 건물인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기둥이 있고 이 위에 바로 그 슬라브가 있죠. 슬래브가 있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무량판 구조인 걸 알 수 있어요. 무량판 구조가 뭐죠? 보호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고 기둥과 슬래브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전에 그 아파트 무너졌을 때도 이 무량판 구조가 문제였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걸 계획하고 그리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무튼 뭐 이 건물은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겠지만 요 밑에 콘크리트 타설도 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뭐 이런 것도 보이실 텐데, 이거는 이제 그 스페이서입니다.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슬라브 치기 전에 밑에다가 이렇게 스페이서를 두거든요. 이제 철근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밑에서도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그 시공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여기 시공한 회사도 정말 퀄리티 있게 이 건물을 시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철근 콘크리트가 뭐냐? 건축 재료죠. 건축 재료인데 이거는 사실 복합 재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거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같이 사용해서 같이 넣어서 사용하는 복합 재료인 겁니다. 복합 건축 재료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RC 구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뭘 만들었을 때 RC 구조라고 하는데, 그게 약자가 뭐냐면 이렇게 Reinforced Concrete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직역을 하면은 보강된 콘크리트인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철근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Reinforced Concrete라고 하면 Steel Reinforced Concrete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레인포스 콘크리트, 그러니까 보강 철근 안에는 철근 말고도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재료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RC라고 얘기를 하면 이 레인포스 콘크리트의 앞에 자를 따서 그 RC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철근 콘크리트 복합 재료인데, 그럼 이게 뭘로 섞여져 있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섞여져 있죠. 왼쪽에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콘크리트입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레미콘이라고 하죠. 레미콘이라고 하는데, 이 레미콘도 사실은 약자예요. 뭐의 약자냐면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뭐냐면, 레디가 이제 벌써잖아요. 믹스드가 섞여 있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그러니까 벌써 섞여 있는 콘크리트인 거예요. 벌써 이 콘크리트를 섞어서,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의 3요소가 뭡니까? 물, 시멘트, 골재죠. 이 골재, 예, 이렇게 세 개로 보는데, 이 골재를 갖다 또 나눠서 자갈과 모래로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단 3요소는 뭐냐? 물, 시멘트, 골재다. 근데 이게 벌써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벌써 섞어서 이 차에다가 넣고 이 경화되지 않게 돌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미콘차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벌써 섞여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차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미콘을 하는 게 레디 믹스 콘크리트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 레미콘이 현장 슬래브에 타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오른쪽에도 보시듯이 이 철근이 콘크리트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서로 붙어서 이게 하나의 재료인 것처럼 이제 액팅을 하는 거죠. 거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철근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거 독일말로 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돌기가 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통해서 철근이 콘크리트에 정착이 돼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돌기가 없었어요. 그냥 철근이 매끈했다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이렇게 돌기가 없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마찰력이 있죠. 아무리 이게 돌기가 없더라도 아무튼 그렇지만 이 철근의 정착은 이전에는 그런 갈고리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걸 통해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직선인 그런 철근이지만 이 돌기를 통해서 우리가 철근을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와 이 콘크리트가 같이 서로 붙어가지고 하나의 재료로 건축 재료로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로. 자,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은 여기에 들어간 재료의 특성을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 콘크리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높은 압축 강도가 있는 거죠. 높은 압축 강도. 얘는 콘크리트는 압축력, 그러니까 누르는 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강도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마 24 메가파스칼의 이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가 메가파스칼이에요. 이게 단위가 메가파스칼.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의 뭐 24, 25 이런 콘크리트를 일반적인 콘크리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이제 30을 넣었는데 거의 뭐 30 메가파스칼이나 아니면 25 메가파스칼짜리가 일반적으로 그 콘크리트 퀄리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는 높은 압축 강도를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인장 강도는 낮습니다. 인장 강도는 거의 뭐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강도가 압축 강도가 30이면 인장 강도는 거의 3메가파스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되게 잘 견디는 재료이지만 인장에는 되게 약한 재료다. 이게 이제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는 경제적이다는 말은 그 철근에 비해서 특히 경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또 다른 뭐 목재에 비해서도 사실 또 경제적이죠. 다른 그 재료에 비해서도 경제적이지만 이제 철근과 여기서 비교해서 특히나 더 경제적이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현장 및 공장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생산 가능하다는 거 뭡니까? 레디믹스 콘크리트 이제 그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타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생산이 가능한 거고요. 공장 생산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있잖아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거푸집을 벌써 짜서 거기에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근을 타설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프리스트레스 강선을 또 넣기도 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으로 들고 와서 그걸 조립하는 형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장에도 가능하고 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철근은 또 다릅니다. 철근은 일단 이 두 번째 특성부터 볼게요. 비싸며 콘크리트에 비해서 상당히 얘가 가격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공장에서만 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철근을 생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현장에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걸 구부리기는 하죠. 독일에서는 거의 뭐 공장에서 구부리거든요. 물론 현장에도 구부리는 기계가 있어요. 이제 필요할 때 항상 정확한 그 철근이 배달되지는 않으니까 또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그 철근 구부리고 뭐 이렇게 시공하기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굽힌기도 있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근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이 굽힘도 벌써 공장에서 굽혀져 가지고 현장으로 배달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철근의 특징이고요.
그 물리적 특징은 이 매우 높은 인장과 압축 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아시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에 강하고 철근은 인장 강도에 강하다. 인장 강도에 강한 거 맞습니다. 심지어 이 500메가파스칼이에요. 이 콘크리트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몇 뼈죠? 17배 정도 되겠죠. 그죠? 17배 정도의 강도를 철근이 가지고 있어요. 인장 강도로. 하지만 이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은 인장도 압축도 강한 이 재료인 거예요. 이 둘 다 거의 한 500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콘크리트 쓸 때 콘크리트로 거의 다 압축력을 받아내고 그리고 인장력은 이제 대신 철근으로 받아내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압축력을 받는 부재에서도 철근이 압축력에 견디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그 기둥에는 이 철근이 압축력을 견디게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보에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 어떤 예외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와 철근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압축 강도를 30메가파스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들고 나온 게 요 밑에는 1 큐빅미터의 콘크리트 구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콘크리트 이 구체에 위에 물기둥을 한번 세운다고 생각해 보죠. 이 물기둥을 세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면적은 여기 이게 접촉하는 면적은 당연히 1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사실은 1 돼가지고 얘 물기둥도 얘 외곽 모서리 부분과 맞아야 되는데 그냥 그림이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생각으로 얘 물기둥도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구나. 이 밑에 그 접촉 면적이 1제곱미터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랬을 때 제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 물기둥이 몇 미터가 될 것 같습니까? 몇 미터가? 제가 만약에 이 30메가파스칼이라는 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런 큐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기둥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기둥 얼마만큼 높이의 물기둥을 이 밑에 있는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일단 숫자는 한번 생각해 보셨죠? 답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3,000m예요. 3,000m. 이 높이가 이 3,000m예요. 그러니까 1 by 1, 그 접촉 면적이 1제곱미터짜리인 그 물기둥을 3,000m짜리 진짜 상상도 안 되죠. 3km입니다. 3km. 짜리 그 물기둥을 이 콘크리트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한 재료입니까? 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아주 높은 강도죠. 여기 아까 제가 콘크리트 특성, 철근 특성을 비교하면서 가격 얘기했잖아요. 그 싸고 뭐 콘크리트는 경제적이다. 그리고 철근은 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 가격, 단위 가격이 위에 적혀 있고 철근 단위 가격이 밑에 적혀 있어요. 이건 지금 독일 기준입니다. 독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도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게 날마다 이게 바뀌긴 바뀌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거의 뭐 표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콘크리트가 여기 있어요. 콘크리트의 단위 가격은 얼마냐? 160유로, 그러니까 1구배에 1세제곱미터 콘크리트가 160유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은 1톤당 1,500유로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환율 뭐 한 1,500억 원으로 생각하면은 1 큐빅미터에는 얼마입니까? 1,500원 하면은 와, 얼마가 되나 이건 계산이 잘 안 되네. 한 20만 원은 좀 넘을 거 갈 것 같은데. 그죠? 20만 원 좀 넘을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 넘을 것 같고 얘는 1톤당 1,500원 하면 뭐 225만 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그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그 가격 이야기할 때 이 부피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철근은 이 무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이 둘을 또 비교하려면 똑같은 단위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 콘크리트가 1 그 세제곱미터당 가지는 그 비중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곱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톤당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톤당 64유로. 그러면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톤당 10만 원이고. 근데 철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 22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한 20 몇 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가 확실히 경제적인 재료다.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저희가 오늘 철근 콘크리트에 관해서 잠깐 아주 뭐 기본적인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 수업이 대학생 분들한테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구조를 하시는 그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그 다음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